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33살의 새댁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시집가는 만큼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괜찮은 사람을 찾아 결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시댁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저의 복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무튼 저도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뒤로는 진짜로 갈 때까지 가봐야죠. 남편과 결혼 전에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들면 일단 사귀고 봤었는데 20대 후반부터는 만나는 남자와는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 성격, 능력, 거기에 술버릇이나 여자 문제까지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인간의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더라고요. 지금이 90년대 시절도 아니고 시집살이 같은 건 별로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당해버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봤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너가 뭔가를 착각했겠지. 같은 소리나 하며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고 나쁜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생생하게 겪고 있던 일입니다. 안 그래도 시댁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남편의 태도마저 중간에서 나몰라라 하고 자기가 당하는 일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니까 제가 더 열받고 짜증났습니다. 연애를 4년이나 하면서 확실하게 내 편만 들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더니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남편이네요. 시어머니의 첫 괴롭힘의 시작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외국이 아니라 여유있게 2주 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거든요.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 몇 번 나가봤었는데 그렇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제주도에 바다 보이는 집을 2주 동안 빌려서 소박하지만 알차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중간중간 양가 부모님 선물도 미리 사서 택배로 다 보내드렸어요. 오메기 떡이라거나 과일 같은 것들을 요즘 택배로 다 보낼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선물은 미리 보냈지만 저희가 따로 인사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못하니까 작은 선물 하나씩 더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뵌 건데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 다 해놨다고 밥 먹고 가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있기 뻘쭘해서 제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너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어. 내 주방엔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바람에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신혼여행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가 다 됐다고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상하게 밥은 하얀 맨밥이 아니라 비빔밥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식사 준비 다 됐다. 어서 와라. 정원이 너 비빔밥 좋아하니? 저야 주는 대로 아무거나 먹긴 하는데 비빔밥을 주시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깔끔하게 밥 위에 나물이랑 계란 고명이 올라간 상태로 주신 것도 아니고 아예 어머님이 전부 비벼서 밥그릇에 나눠 놓으셨는데 솔직히 비주얼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개밥도 아니고 반찬으로 불고기도 하셨고 잡채도 맛깔나게 무쳐 놓으셨는데 그냥 흰밥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셨고 이 집안만의 문화인가 싶어서 별말을 하진 않았죠. 냉장고에 나물 반찬이 있길래 비빔밥으로 해봤어. 먹고 더 먹어라. 어머님께서 제 눈을 보고 웃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괜히 나 혼자 좀스럽게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밥이고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생각하고 그냥 밥 잘 먹고 돌아왔어요. 저희가 경기도에 집을 구해 살고 있는데 시댁은 이쪽 동네가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이고 저희 집은 아빠 직장 때문에 예전에 이쪽으로 다 같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친정과 시댁도 다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
한 지역에서 같이 살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친정도 가고 시댁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처음 제가 생각했던 약간의 이상한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에는 2번에 1번꼴로 비빔밥이 식사 메뉴로 나왔고 다른 식구들은 멀쩡한 맨밥을 주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비빔밥 좋아하는 것 같더라.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더 먹어. 먹을 거라면 다 같이 먹을 것이지. 저한테만 냉장고에 있는 나물이나 마른 반찬들 잔뜩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그냥 흰밥 주시면 안 돼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남들이랑 똑같은 밥 달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비빔밥 좋아하는 거 아니냐면서 오늘은 그냥 먹으라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왜? 뭐 이상한 거 들었을까봐? 불안하면 나도 같이 먹을게. 너가 비빔밥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해줬더니 에휴. 저를 쓸데없는 일에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남편도 왜 그러냐며 자기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신혼 초에는 제 밥그릇 위에 생선도 발라서 올려주고 고기도 올려주면서 챙겨주기 바쁘더니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입만 입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밥을 먹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급적 식사 시간에 찾아가는 일도 줄였고 밥을 주더라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어요. 제가 음식에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뭔가 저한테만 남은 반찬 짬처리하는 느낌이 드니까 서운함을 넘어 불합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에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너무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비빔밥 좋아하는데 비빔밥 맨날 해주면 좋지 뭐. 기껏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이런 일에 예민한 사람인 건가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시댁을 안 갈 수도 없고 집도 서로 가까운데 어머님이 같이 저녁 먹으러 넘어오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오늘은 반찬도 마땅한 게 없어서 밥에 물 말아 먹자. 묵은지랑 먹으면 이것도 나름 별미야. 라고 하면서 말라 비틀어진 오이장아찌나 씌어서 입에 넣기도 힘든 묵은지를 먹어보라며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놓으셨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유독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밥에 뭐 섞은 거 싫다면서 항상 멀쩡한 흰밥을 먹거나 이래저래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시댁인데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저까지 반찬 투정하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괜히 말을 꺼낼수록 저만 유난 떨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이 식사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랬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너가 이 나물을 맛있게 잘 먹더라. 너 온다고 어제 장 봐와서 새로 무쳤어.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라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은 좋게 넘어 보였는데도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어머님이 제 밥에 비벼놓은 반찬들은 멀쩡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다 되어 가거나 쉬어 터지기 직전의 반찬들만 밥에 고추장을 잔뜩 넣고 비벼서 마치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이라도 차린 것처럼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니까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죠. 점점 시댁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싫어지고 대놓고 저한테 화내고 괴롭힌 적은 없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자꾸 커져갔어요. 나중엔 얼굴 마주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한 번은 시댁 가서 저녁 먹자는 남편과 나는 가기 싫다고 혼자서 집에서 대충 먹고 때우겠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혼자 집에서 라면 같은 걸로 때우려 하냐면서 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몰라? 어머님은 내 밥에만 묵은 반찬 비벼서 주시잖아. 안 그래도 나 비위도 약한데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손맛 좋고 음식을 잘하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잠깐 몇 년 동안 식당을 하신 적도 있고 시장에서 반찬 만들어다 팔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TV 보다가 뭐 하나 먹고 싶다고 하면 금방 장바다가 뚝딱 만들어서 그날 저녁 밥상에 만들어주실 정도로요. 거기에 손도 엄청 크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셔서 항상 시댁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 반찬을 올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내 주십니다.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에 시부모만 둘이 사는 집인데 매번 그렇게 음식을 하시니까 대부분의 반찬들은 항상 냉장고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어요. 상하고 곰팡이 피고 누가 봐도 못 먹게 되기 전까지는 시댁 냉장고 안에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님이 연세가 들어서 멀쩡한 음식이랑 쉬어터진 음식을 구별 못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 집에 가서 먹으라고 싸주는 반찬들 보면 그때는 전부 멀쩡하고 정말 만든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음식들이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식사할 때만 제 밥에 쉬어터진 음식들을 비벼서 내어주시는 이유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저한테 남은 음식을 먹이겠다는 생각이셨죠.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제 말을 믿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댁 가서 밥을 먹어야 할 때도 대충 먹고 제가 한번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제는 완전히 저를 바보로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차별하시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저한테 비벼주는 비빔밥 재료들은 아예 따로 먹으면 손도 못 댈 지경의 음식물 쓰레기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지난달에 시댁에서 또다시 저녁 먹으러 오라 부르시더라고요. 나 진짜 안 갈래.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 밥 먹고 배 아파서 고생했잖아. 자꾸 내 밥에 장난하시는 것 같은데 밥 먹기 싫어. 당신이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저는 안 간다고 남편 보고 혼자 가서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 놈의 자식이 또 잔뜩 삐져서 자꾸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 만든다고 화를 냈어요. 자기 엄마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길래 괜히 큰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냥 가서 한 끼 대충 먹고 오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삼겹살 구워 먹자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저한테 비빔밥을 먹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밥그릇 위에 빨간 젓갈이 한가득 올라가 있었어요. 그거 어리굴젓이야? 엄청 귀한 건데. 우리는 많이 먹었고 내 아들은 굴을 못 먹어서 특별히 너만 먹으라고 준 거야. 그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음식들 꼬라지를 봐도 이번 젓갈 역시 크게 믿을 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원래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이랑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과연 또 무슨 이상한 음식을 나한테 먹이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저도 이제 눈치가 있지 본능적으로 굴은 먹지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왜 굴을 안 먹냐고 억지로 제 밥 숟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너도 굴 안 좋아해? 이거 진짜 귀한 거야. 통영에서 잘하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내가 특별히 주문해서 받은 거라니까. 빨리 먹어보라고 밥 숟가락 위에 올려놓으니 어쩔 수 없이 입에 넣었는데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났지만 진한 젓갈에 양념 맛이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쿰쿰한 뒷맛이 올라오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이 주는 어리굴젓을 3개 정도 먹고 나서야 저녁 식사가 끝이 났어요. 입맛이 싹 사라져서 삼겹살은 거의 먹지도 못했고 맨밥 한 공기에 김치랑 어리굴젓 몇 개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자리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체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렁거렸고 한밤중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아까 먹으라고 준 어리굴젓이 조금 냄새도 나고 이상한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제가 아픈 와중에도 또다시 지 엄마 욕하는 거냐고 눈을 뒤집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너가 괜히 먹기 싫다고 생각하니까 체한 것 같고 아프다고 하는 거 아냐? 저는 안 그래도 속도 안 좋고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데 남편이 저딴 소리까지 하는 바람에 억울하고 분했어요.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끙끙대다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손이랑 목에 빨갛게 두드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지
저는 혼자 그 새벽에 택시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식중독이라고 진단받고 주사 맞고 수액 맞으면서 밤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제서야 저보고 어디 갔냐고 찾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응급실 왔고 진짜 식중독이라고 대답했더니 당신 말대로 아까 그게 진짜 상하긴 했나 보네. 하고 말더군요. 이런 놈이랑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상태가 좋아져서 다음날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는 앞으로 다신 너네 엄마가 해준 밥은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땐 제가 진짜 아파 보이니까 별말을 못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저런 모자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민망한지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군요. 엄마, 어제 며느리 먹으라고 줬던 어리굴젓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와이프가 식중독 걸려서 밤새 토하다가 병원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 라고 남편이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아이고, 그게 진짜 상하긴 했나 보다. 살짝 냄새 나긴 했는데 버리긴 아까워서.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해산물이 냄새가 나면 내다 버릴 일이지 그걸 아깝다고 며느리한테 다 먹이나요? 남편은 어머님과의 전화통화를 끝내고 나서 본인도 민망하고 저한테 미안했는지 침대에 누워있는 제 옆에 와서 뭐 불편한 건 없냐 하면서 알랑방귀를 뀌더라고요. 그 모습도 꼴보기 싫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챙기는 듯한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친정집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못 먹고 살진 않았는데 어쩌다 내가 상한 음식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나 싶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 전까지는 친정부모님에게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서 어떤 푸대접을 받고 오더라도 그냥 혼자 참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너무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예쁨 받고 살 줄 알았는데 상한 음식이나 얻어먹고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엄마는 화를 내는 대신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는 이번 주말에는 남편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남편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에 같이 가자고 하니 자기도 눈치는 있었는지 바쁘다고 안 간다고 하길래 이번에 우리 집에 안 가면 나도 앞으로 시댁에 절대 안 가고 영영 안 보고 살 거라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같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가 따끔하게 혼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아빠도 사위가 오랜만에 왔다고 환영하면서 양주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제가 식중독 걸린 것 때문에 혼날 줄 알고 잔뜩 쫄아있던 남편도 예상외로 친정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남편에게 제 식중독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고 이대로 넘어가는 건가 실망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밥 먹자고 엄마가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고생했다고 좋아하는 고기 반찬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셨는데 남편 자리 앞에는 다른 반찬 하나도 없이 맨밥에 생굴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그거면 충분하지? 우리 엄마가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섭게 웃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대충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밥을 크게 숟갈 떠서 입에 넣더라고요. 제가 병원 신세진 것 때문인지 참아구레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맨밥만 먹고 있길래 결국 우리 아빠가 사위는 우리가 기껏 음식 준비했는데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생굴을 남편 밥숟갈 위에 한가득 올려주셨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빛을 남편이 보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밥만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굴을 입에 넣으면서 남편은 울상이 되었고 엄마는 보란듯이 알배추에 굴을 얹어 한 쌈을 싸서 사위 입에 하나 더 넣어주며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이 사돈댁에서 밥 먹고 배 아파서 응급실까지 혼자 갔다 왔는데 자네도 똑같이 병원 신세 한번 져야지. 라고 하면서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도 밥 먹으면서 한잔하라고 비싼 양주를 컵에 따라주시는데 얼음도 없이 물컵에 하나 가득 양주를 채워주셨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앞에 있던 생굴을 한 접시 다 먹었고 아빠가 주는 술도 결국 다 마시고 나서야 식사 자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식은땀까지 흘리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억울했던 마음이 싹 가시는 것 같았고 속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까지 겨우겨우 밥을 다 먹고 아빠한테 술도 2잔 더 받아 먹은 뒤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차 안에서 한마디 말도 없던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한참 뒤에 나온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는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저는 남편에게 아직 멀었다고 나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서 항상 그런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너도 앞으로 우리 집 가서 똑같이 먹어보라고 했죠. 남편이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참 동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저처럼 두드러기는 올라오지 않길래 그냥 참으라 하고 제가 응급실 갔을 때 처방받아온 약을 하나 먹이고는 그냥 재웠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놀랍도록 멀쩡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굴 그거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날 수산시장 가서 사온 거고 그 전에 아빠도 먹어서 문제없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멀쩡한 음식 먹고 자기 혼자 배탈 났다면서 그렇게 화장실까지 들락거린 거였죠.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한번 호되게 당하더니 그 뒤로는 남편이 좀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항상 저보고 엄살 떤다 유난 떤다 하더니 이제는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을 일 있으면 제 앞에 놓여있는 반찬부터 살핍니다. 엄마, 왜 이런 걸 상위에 올려? 또 저번처럼 밥 먹고 배 아프면 어쩌려고?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작 남편이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저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남편이 나서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병원 신세까지 지고 나서야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네요.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서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다신 저한테 이상한 수작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남편의 입을 열고 어머님이 차려준 음식을 다 쑤셔 넣어버릴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